앳되어 보이는 남성이 무인점포 계산대 앞에 서서 주변을 살핍니다. 행인의 눈치를 의식한 듯 물건 하나를 구매하는 척하더니 재빠르게 금전 출납기를 열어 안에 있던 현금을 훔칩니다. 같은 날 또 다른 무인점포에서도 망치와 스패너로 자물쇠를 뜯고 미리 챙겨간 가방에 현금을 넣습니다. 출납기 한 대를 터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1분 남짓. 나란히 놓인 출납기 2대에 있던 현금을 모조리 챙겨 달아나기까지 3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닷새 동안 서울과 경기 지역 무인점포를 돌며 범행을 저지른 건 다름 아닌 중학생들이었습니다. 용인, 성남, 서울 지역 무인 아이스크림점 등 무인 매장에 들어가서 망치, 몽키 스패너, 가위를 사용하여 키오스크를 손괴하는 방법으로 이들 중학생 8명이 무인점포 21곳에서 훔친 현금은 870만 원에 이릅니다. SNS로 알게 된 10대들은 절도와 망보기 등 역할을 나눠 함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을 때 남은 돈은 고작 10만 원. 일부 학생들은 가출 상태라 생활비로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붙잡힌 중학생들 가운데 한 명을 제외하고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이 아니어서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경찰은 주범 1명을 구속하고 7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두 명이 한 중학생으로 보여. 10대들이에요. 이게 두 번째 여학생들은 그 촬영을 해갔어요. 그 절도를 하면서도.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걸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이 수법을 공유해가지고. 그래서 들어온 애들마다 똑같아요, 수법이. 잡아도 막 이렇게 진짜 암세포처럼 퍼져나가니까 지금. 저기가 지금 일산점이 오픈한 지 6월 몇 달 안 됐거든요. 바로 거기서 도난 사건이 발생돼가지고. 그 동선을 따라가니까 얼굴이 다 나옴이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신원 확인까지 하고 이제 집까지 주소까지 다 파악이 됐는데 수배 중에 있는 친구들이래요. 어제 형사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프로 이 범행을 저지른 거고 아직 잡은 상태는 아닌가 봐요. 아, 이게 뉴스라도 나가야지 얘네들이 경각심을 좀 갖겠다 진짜. 무서운 줄 알아야지. 그래서 제보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그 CCTV가 이제 그 휴대폰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제 안을 일어나서 한번 봤거든요, 상황을. 키오스크가 이제 그 한 30도로 삐뚤어져 있고 그 위에 온습도계 올려놓은 게 떨어져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해서 CCTV를 전원 돌려보니까 그 이제 검정색 옷들이 타투 있는 애가 들어와가지고 가게를 이제 한 바퀴 둘러봐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나가서 벽돌을 들고 와서 기기를 이제 옆으로 돌린 다음에 열쇠 채워진 부분을 이제 그 벽돌로 친 거죠. 거기 이제 자기 손이 벽돌하고
기계하고 부딪혀가지고 아파서 이제 움직이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밖에는 망을 보는 친구가 있어요. 이제 조금 후에 들어왔는데 가도 이제 계속 그걸 이제 치려고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이제 못 훔치고 도망간 거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이제 가게 가서 그 벽돌로 내려치면서 이제 그 벽돌 잔해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시멘트 막 가루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제보를 하게 된 이유는 저처럼 아이스크림 무인점 하는 다른 동료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게 이제 좀 온라인을 차게 되면은 조금 CCTV 다 보이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경각심을 좀 세워보고자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데 벌써부터 벽돌로 그 기계를 칠 생각한다는 게 좀 괘씸하더라고요. 네, 지난 24일 밤 11시 반쯤 서울 강북구 번동의 한 무인 편의점 내부 모습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 한 명이 과자를 들고 계산기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은 따로 하지 않고 옆을 두리번거립니다. 네, 또 다른 각도의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마치 출입문 쪽의 망을 보는 듯이 유심히 밖을 살폈는데요. 그러더니 갑자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고 계산기 옆에 자물쇠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자물쇠가 뜯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10초 정도였습니다. 네, 이윽고 이 남성은 미리 준비한 가방에 현금 다발을 챙겨 넣기 시작합니다. 약 30초 후에는 다시 계산기기의 문을 닫고 아무렇지도 않게 자물쇠까지 고정해 놓더니 재빠르게 가게 밖으로 사라집니다. 이 모든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불과 1분 정도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재작년 한 달에 200~300건 수준이었던 무인가게 절도는 지난해엔 매달 400~500건을 넘길 정도로 훌쩍 늘어났습니다. 점원이 상주하지 않는 곳을 누구나 24시간 내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보니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무인가게는 신고업이 아닌 자유업이라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할 수 있어서 가게 수를 정확히 집계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보다 못한 일부 자치구는 무인가게에 지능형 CCTV와 출입 인증기를 달아주겠다고 나섰는데 대부분은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경찰이 출입 인증과 무인 경비 시스템 가입 등 자체적으로 방범 체계를 강화하라고 홍보하긴 하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야간에 무인으로 운영하는 편의점입니다. 이렇게 출입 인증기를 통한 입장 전 신분 인증 절차를 마련한 곳도 있지만 일반 무인 가게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일부 업자들은 초기 비용이 적다 보니 절도 피해를 봐도 신고에 합의금을 받으면 오히려 이득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속된 표현으로 합의금 장사를 한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피해 금액이 몇천 원인데 실제 그 금액의 뭐 30배에서 50배, 몇십 배로 요구하시니까 전문가들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면 무인 가게 대상 범죄를 막을 안전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범죄의 그 예방은 그 민과 그다음에 그 관이 함께하는 그 치안 협력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도 한번 생각을 해봐서 무인 점포 스스로도 민간 경비를 활용하는 특히 출입자 신분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만으로도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이런 무인 매장 절도 범죄는 지난해 1년 만에 85% 넘게 급증했습니다. 보안업체에서 재작년 1월부터 2년 6개월 동안의 무인 점포 절도 데이터를 분석해봤습니다. 키워드는 10대, 주말, 오전이었습니다. 재작년 모든 절도 피의자 가운데 10대 비중은 5명 가운데 1명도 안 되는 수준이었지만 무인 매장 절도범은 셋 중 하나 이상이 10대였습니다. 또 주말과 휴일에 무인 매장 절도 범죄가 43% 이상 몰려 있었습니다. 무인 매장의 경우 상주 인력이 없어서 범죄를 저지르기가 용이하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등교를 하지 않는 주말 시간을 틈타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무인 점포의 경우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절도범들이 피하는 오전 시간대 범죄가 많은 것도 특징입니다. 아침 6시에서 낮 12시 사이에는 전체 절도 범죄 가운데 9% 정도만 발생했는데 유독 무인 매장을 겨냥한 절도 범죄는 39.1%가 이 시간대에 일어나 심야 시간대 못지않게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말 오전과 같은 취약 시간대에는 점주들도 가게를 들여다보고 현금통은 자주 비워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코로나19 유행과 인건비 상승 속에 편의점 무인 점포가 3년 만에 16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덩달아 무인 점포에서 벌어지는 절도 건수도 급등한 가운데 가게에 경찰관 모형을 둬서 범죄를 막아보자는 아이디어까지 등장한 겁니다. 이렇게 무인 점포에 들어오면 냉동고 옆에 관할 파출소 소속 경찰관의 등신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무인 매장 절도 피의자 가운데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30% 이상. 경찰관 등신대를 처음 생각해낸 현직 경찰은 어린 시절 호기심에 시작한 단순 절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어떻게 하면 경각심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방법을 떠올렸다고 말합니다. 충동성은 절도 범죄의 가장 큰 영향 요인 중에 하나로 이제 연구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공간에 경찰관과 함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 이게 충동성을 억제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무인 점포에 등신대 모형을 놓았더니 112 신고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갈등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걸 보고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사람이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물론 이렇게 개인의 양심에 기대는 방법이 무인 점포 범죄를 근절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죄책감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런 또는 그 아이들이 기회형 범죄를 하니까 조금 더 직접적인 어떤 형태의 경고성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경찰은 또 절도범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무인 점포에 이른바 양심 거울을 두기도 했는데 이런 노력이 무인 점포 내 절도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